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 금운도, 추자도 가거도와 함께 3대 원도에 꼽히는 바다낚시의 성지죠. 그러나 낚시 쓰레기 문제로 낚시인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갯바위 생태휴식지의 1호 시범지역이 되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금운도 갯바위에 생태휴식지를 적용해 오염이 심각한 서도의 북쪽 6.5km 구간과 남쪽 3.5km 구간을 1년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낚시인들의 바람은 올 가을 금운도가 1년 만에 다시 개방이 되고 제림려, 배치바위 같은 명포인트에서 옛날처럼 다시 낚시를 즐기는 것인데, 과연 금운도는 낚시인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금운도의 낚시 허용 구간에 내려봤습니다.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깨끗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흩뿌려진 밑밥 찌꺼기, 버려진 담배꽁초, 낚싯줄들도 눈에 띄네요. 이게 갯바위에다가 이제 물새가 새들이 갈매 같은데 다리에 걸리면 굉장히 큰 상처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이런 그 목줄, 낚싯줄 같은 경우는 안 쓰기 때문에 꼭 수거를 하셔야 돼요. 이제 곧 10월이 되면 1년간의 금운도 휴식 기간이 완료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금운도의 그 오염도를 재평가해서 충분히 깨끗해졌다고 판단되면 낚시 금지구역을 해제할 것이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휴식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됩니다. 낚시객 증가로 인한 갯바위 오염은 금운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 울산, 창원 등 이 대도시에 인접한 남해의 해안과 갯바위들이 낚시 쓰레기 문제로 잇따라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상주면, 미조면, 남면의 5개 지역 방파제와 해안 갯바위를 낚시 금지 구역으로 묶었고, 신안군과 진도군의 164개의 무인도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해상국립공원 내 낚시 금지 구역으로 묶었습니다. 2020년 6월 기준 전국의 낚시 금지 구역은 무려 121개 지역입니다.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20곳 넘게 추가된 상황입니다. 낚시 금지 구역은 최근 5년 만에 20%의 증가 추세를 보였고, 많은 지자체들이 잇따라 낚시 금지 구역을 지정하거나 연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낚시하시고 좀 수거를 해 가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 지금 그대로 갯바위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안 치고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 이제 물 웅덩이 같은데 이런 데 고여 있는 것들은 밑밥 같은 거 이런 거 고여 있으면은 막 썩어서 나중에 악취가 생겨 그러거든요. 밑밥 담아온 비닐봉지를 쓰레기 봉투 삼아서 주우니 2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2분만 주우면 깨끗해지는데 왜 버리고 가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낚시터가 쓰레기로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낚시 금지 구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낚시 면허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낚시인들에게 돈을 걷어서 그 돈으로 환경 정화 사업을 하고, 또 환경보호 관련 교육 이수자에게만 면허증을 발급하자는 겁니다. 또 바다 낚시터를 어촌의 유료 낚시터로 전환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낚시객들로 붐비는 방파제 등을 마을의 유료 낚시터로 전환해서 청소비를 받고 개방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면허제나 유료 낚시터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기 때문입니다. 피싱 라이센스를 시행하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미국가들은 국토 면적에 비해서 그 낚시터 수가 적고, 그래서 관리가 수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데다가 길고 복잡한 해안선에 선만 3,360개가 있습니다. 민물 낚시터는 더 많아서 크고 작은 하천이 2만 개에 이르고, 인공저수지와 수로까지 합치면 4만 개가 넘습니다. 이 많은 낚시터를 관리할 인력을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마을 유료 낚시터도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요즘 어촌에 노인분들밖에 없는데 누가 일일이 갯바위를 돌면서 청소하겠습니까? 결국 돈은 돈대로 내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쌓여서 낚시인과 주민들 간에
더 큰 불화가 싹틀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낚시인들이 내가 버린 쓰레기는 물론 남이 버린 쓰레기까지 말끔히 주워오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건 좀 억울하다. 내가 버린 쓰레기만 되가져오면 되지 남이 버린 쓰레기까지 다 치워야 돼? 모든 낚시인이 자기 쓰레기만 말끔히 수거해 오면 오염은 사라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낚시를 해도 바람에 날아가 버린 비닐봉지도 있고, 또 파도에 쓸려서 이 갯바위에 끊어지는 낚싯줄도 있고, 악천후를 만나서 허겁지겁 철수하다 보면 미처 다 못 챙기고 오는 그런 물건들도 한두 개씩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쓰레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들 나는 잘 주워왔다고 하는데도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는 당연히 주워와야 되고 남이 버린 쓰레기까지 주워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늘어나는 낚시 인구 속에서 낚시터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연 속에 우리의 흔적을 남겨두고 오기 때문에 내 뒤에 누군가가 그걸 치워주지 않으면 내 흔적은 절대 치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쓰레기는 이제 낚시인들에게 환경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낚시를 즐길 낚시터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남 탓할 여유도 없습니다. 어민들이 버리는 어구가 더 큰 폐기물이다. 낚시터 쓰레기에 대해 아무 지원과 정책이 없는 정부가 문제다. 그렇게 남 탓하고 있을 동안에 낚시터는 오늘도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면허제, 마을 유료터, 어쩌면 내 손에 물 안 묻히고 돈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얄팍한 속시험은 아닐까요? 우리의 손길이, 우리 낚시인들의 땀방울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아무도 낚시터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철수하기 전 30분, 아니 단 10분만이라도 갯바위를 청소하고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다 주워서 배에 오르는 그런 습관, 그런 의지, 그런 문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